자, 이제 21번 문제는 조선 중후기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임진왜란 때 수군의 활약, 전부 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했던 전투가 되겠는데요. 자, 순서를 보겠습니다. 옥포에서 26척의 적선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옥포해전, 이게 바로 1592년 5월의 일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데요. 급속도로 왜군이 이렇게 한양을 점령하고 또 지금의 북한 지역까지, 평안도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전국이 초토화되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했던 것을 바탕으로 옥포에서 전투를 치러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계속 지기만 했었는데 이제 우리도 일본에 다시 이길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죠.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달 만에 하객진 전술로 한산도 대첩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2달 뒤인 1592년 7월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지금 요렇게 나가고요. 그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명량 대첩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영화 명량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 명량 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이렇게 활약을 하다가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정말 고문도 받고 백의종군하고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데 다시 복권해서 명량 대첩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생을 다하시게 됩니다. 정답은 가, 나, 다 1번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행이 책문을 출입할 때는 만상과 송상 등이 은과 인삼을 몰래 가지고 말 속에 섞여들어 물건을 팔아 이익을 꾀했다. 그러니까 책문이라고 하면은 조선과 청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위에 있었던 것을 뜻하는데요. 요 위에 있었던 경계죠. 이 경계로 이제 통하던 걸 문을 뜻하는데 청나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몰래 좀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꾀하고 했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인정한 그런 교역로는 아니고 몰래 했다고 해서 이걸 이제 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책문 후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책문 후시라고요. 자, 요건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 청나라라고 하면 일단 이 자체가 조선 후기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청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책문 후시에 대한 설명 되겠는데요. 자, 조선 후기의 경제적 상황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죠. 장시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그러니까 이야기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조선 후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란도에서 교역하는 송나라 상인, 일단 송나라부터가 여기 틀린 거죠. 얼토당토하는 게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다른 보기 다 몰라도 엉뚱한 거 하나 골라내면은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 되겠고요. 이거 고려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시사에서 시를 낭송하는 중인들, 그 시사회가 또 성행하기 시작했죠. 중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것도 조선 후기 때 이야기도 있고요. 물건을 납품하는 공인, 또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다 조선 후기 경제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할 목적으로 바로 대동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해군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요거는 대원군 때 시행했던 호포제 되겠고요. 일견당 쌀을 4에서 6도로 납부액을 고정했다. 요거는 영정법 인조 때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비옥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전분 6등법, 전분 6등법, 세종대왕 때 이야기입니다.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 군관포를 징수했다. 요거 영조 때 균역법 이야기 되겠고요. 특산물 대신 요 특산물 때문에 백성들을 굉장히 쥐어짜고 괴롭히던 것이 기존의 공납인데 요거를 쌀이나 배, 동전으로 납부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동법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가시기에 떠서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 일단 설명을 하면요. 조선 19대 숙종 때 있었던 환국정치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환국정치입니다. 보시면요, 그 환국정치가 있으면서 여러 구도가 남인에서 서인으로, 다시 남인으로, 다시 서인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권력이 휙휙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신환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환국, 그리고
갑술환국 이렇게 세 번의 환국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특징을 보면요. 예,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고요.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걸 보시면요. 이 서인과 남인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대표하는 사람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우리가 인현왕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자세한 설명을 빼겠습니다. 웬만한 스토리 잘 아시니까. 남인에 해당하는 인물이 대표하는 인물이 희빈장씨 되겠습니다. 이 환국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운명도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죠. 숙종이 자신의 부인 둘을 이렇게 희생양으로 이용했는데 이 정권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희빈장씨가 중전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환국이 일어나면서 또 다음 환국으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송시열은 방자하게도 상소를 올려 민심을 어지럽히었으니 멀리 유배 보내소서. 송시열은 서인입니다. 근데 서인의 거두였던 송시열이 이렇게 실각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바로 앞에 경신왕국은 지나갔고 기사환국 때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희빈장씨가 중전이 되죠. 또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다시 갑술환국이 일어나면서 서인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됩니다. 보시면은 송시열의 상소는 한때 실수였을 뿐 그런 뜻이 없다. 그래서 관직을 회복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라. 송시열은 이때 유배 간 다음에 죽었습니다. 사약을 받아서 죽었는데요. 이때 다시 이것을 복구하게 되죠. 그리고 갑술환국으로 인현왕후가 다시 복권을 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가식에 있었던 사실, 그럼 이때 있었던 일을 보면 되겠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희빈장씨가 왕위로 책봉됐다는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른 보기들 보겠습니다. 복상 문제로 예송 전개됐다. 18대 현종 때 예송 논쟁입니다. 정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고 싸웠던 아주 한심한 논쟁 되겠습니다.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었던 인조의 최측근이었던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죠. 인조 때 일이 되겠습니다. 정열이 모박 사건으로 인해 기축 옥사가 발생했다. 선조 때 이야기고요. 공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됐다. 요거는 21대 영조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모모의 결과 심양의 볼모로 잡혀놓은 복림대건, 병자호란 되겠죠? 병자호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사회와 또 국가의 체제나 군대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사군 육진 개척했다. 이거 세종 때 이야기고요.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동원됐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조총부대를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병자호란이 끝나고 이 조총부대를 나중에 키워서 반드시 이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겠다. 그래서 이 복림대군이 나중에 왕위에 오르죠. 17대 효종이 됐는데 재위 내내 이 북벌론에만 심취해서 북벌 준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꼴까닥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만들었던 조총부대는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정벌하려고 했었던 이 청나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선, 청나라가 러시아를 정벌하는데 이 조총부대가 동원되었죠. 바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조총부대를 만들었는데 결국 이것이 청나라를 도와주게 됩니다. 강웅리 부대가 사르우 전투에 참전했다. 요거는 광해군 때 광해군이 중립외교하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중에 병자호란까지 터지는 거죠.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했다. 요거는 병자호란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쟁 후가 아니고요.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기후약조가 체결됐다. 이거 조선 전기가 되겠습니다. 외화 체결했던 약조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